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의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파산 신청 시 소득기재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몇 번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어떤 채권자가 끈질기게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그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겹쳐갖고 방송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사업을 하다가 뭐 빚을 많이 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설 현장 근로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 근로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술자도 있고 조공, 데모도라 그러죠 옛날에. 조공도 있고 기술자도 이제 여러 급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고 단순 그냥 잡부도 있고. 근데 요즘 이제 임금이 많이 올라서 잡부도 한 10번 10만 원 이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뭐 기술자도 조공은 한 15만 원, 진짜 기술자는 뭐 2, 30만 원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건설 현장 근로자 분들이 급여를 쓸 때 단순 생각 없이 100만 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통장에 찍히는 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제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환가한 분은 전기 관련 기술자입니다. 전기공이죠. 전공. 그러니까 이분은 반장급이에요. 제가 봐도 혼자 사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애들도 다 크고 해서 빚은 그 당시 한 6천에서 한 1억 정도 사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이 가능하죠. 근데 100만 원 딸랑 써놓고 들어왔는데 제가 그 통장을 3년치를 한번 이렇게 과거를 보니까 월급여가 다 한 230에서 270 사이에요. 300도 된 적도 있고. 그것도 뭐 그냥 한두 달이 아니라 꾸준해요. 3년 동안. 회사도 동일하고. 야, 이거는 뭔가,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직해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제가 추궁을 하니까 실제는 자기가 급여가 뭐 230 이상 됐다. 그래서 이제 뭐 면책 불허가를 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제 화해를 했죠. 소득 허위 기재로 면책 불허가 사유이나 소득 기재 허위가 아주 미미하면은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한 170 버는데 150이라 그랬다. 이 30만 원 차이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차이가 크죠. 100이라고 떨렁 기재해놓고 실제로 200이 넘어버리니.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청산 가치를 반영을 해서 그 소득에 대해서 개인회생으로 갔을 때 예상 그 납입금에서 좀 줄여서 3년이니까 한 1년 정도 한 7, 800 했나요? 판사님 허가 받아서 재량 면책 시켰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준 거죠. 건설 현장에서. 자기는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이든 아니면 뭐 이런 일반 회사에서 자기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업주의 어떤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자기는 동의를 해준 거죠. 일종의 명의를 빌려준 거죠. 근로자 명의를. 자기를 갖다 써라. 그래서 이제 그게 1년, 2년, 3년, 4년 쌓일 때 나중에 자기는 실제 자기 통장으로 돈 들어온 것도 아닌데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도 그거는 이제 그 업주가 관리하죠. 이런 케이스는 뭐 제가 실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관제인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 하고 완전히 이제 반대의 경우죠. 자기는 돈 한 푼 못 받아보고 이런 경우도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면책을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번 사안입니다. 이분은 완전 허위는 아니에요. 100만 원 받았다고 썼는데 근데 이제 또 어떤 채권자가 끈질기게 이의제기를 합니다. 대법원에서. 보니까 저도 그때는 이분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쪽 그 광주 쪽에 그 땅이 있었습니다. 미등기.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어머니하고도 뭐 연락 없고 형제하고도
세 명이가 그런데 그 땅 지분이 뭐 한 몇백 안 나가요. 한 3, 400 나가나. 그래서 환가 포기하려고 하다가 부동산이고 또 그게 어떤 한전에다가 이제 그 전신주 1년에 얼마씩 나오더라고요. 150만 원인가 뭐.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그쵸? 그래서 결국은 그냥 250을 환가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1년 동안. 지금 본인은 이제 어머니하고 혼자 사는데, 문제는, 파산 신청서를 보니까 100만 원이라고 딸랑 기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뭐,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걸 면밀히 못 봤는데, 업체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그때 2018년, 19년, 20년 이제 아직 안 나왔죠. 19년, 18년 소득이 4천, 뭐, 6천 내는 겁니다. 연봉이.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서, 뭐, 건설 현장 맞냐 했더니, 건설 현장은 맞아요. 근데 기술자야. 돌 작업. 돌 작업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돌 붙이는 거나, 뭐, 돌을 이용해서 돌을 깔거나 돌을 붙이는 작업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드는 작업은 맞습니다. 돌 무게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하루 일당이 15만 원. 그리고 한 달에 18일에서 20일 정도 일한답니다. 그리고 가끔 좀 힘들 때는 쉬기도 하고. 그래서 20일 정도 일하면 얼마예요? 300만 원 정도 받죠. 그렇죠? 근데 이제 300만 원 받아도 실제 신고하면 3,600이 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실제로 자기가 이제 어떤 팀장 밑에 따라다니는데 그 팀장한테 주민등록 초본을 내서 인적사항을 해서 아마 자기 명의로 좀 다른 그 건설 현장에 원래 급여를 신고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그쵸? 압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해서 통장이 안 나오니까 대신 일은 그 사람들이 해도 이 정상적인 주민등록 초본이 있거나 이런 사람 명의로 신고하죠. 그 팀장이 아마 자기 명의로 나머지 사람들 거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잡부들, 예를 들어서 조공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받으면 7,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으면 뭐 한 150에서 200 정도 되죠. 그거 이제 하나 끼워넣기 하면은 그 월급이 나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죠. 나눠주고, 그쵸? 통장에 찍히면 뭐 270, 300 들어오는데 내가 받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아마 한 것 같다. 실제로 내가 4천, 6천 될 리도 없고 돌기술자에 불과한데.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가 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다만 처음 신청할 때 너무 그냥 기계적으로 쓴 거죠. 100만 원 딸랑 쓰니까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진술서 쓰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100만 원에도 혼자 사는 분이 아니라 어머니 75세 된 노인네를 모시고 살고, 그 다음에 이혼을 했지만 애가 아직 어립니다. 아직 고등학생인가. 그러니까 양육비를 줘야 돼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줘야 돼요. 그러면 2인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180이죠. 거기다 50 양육비 하면 230. 뭐 한 250에서 한 300 벌 때도 있지만 평균 한 250, 70 정도 버는데 뭐 개인회생을 굳이 안 가도 그렇죠. 230이면은 뭐 또 애들 양육비가 반드시 50만 원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가끔 수학여행도 가고 소풍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어디 학교 행사 있을 때 좀 더 줘야 되죠. 그쵸?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은 이분은 뭐 생계비에 거의 근접하는 실질 버는 게,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썼으면은 이 이권자가 와도 별 문제 없는데 너무 그냥 100만 원이라고 딸랑 적어 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객관적인 자료하고 안 맞을 때는 곤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뭐 채무자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의심은 스럽지만 채무자 이익으로 해야죠. 그래서 면책을 했지만 마지막에 지뢰를 밟을 뻔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건설 현장 근로자의 파산 신청 시 소득기재 시 주의할 사항이 형식적 기계적으로 그냥 100, 150 딸랑 적지 말고 실질적인 걸 좀 알아보고 적으시란 얘기죠.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나는 명의만 빌려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니다. 그 다음에 과하게 급여가 잡히는 거는 내 것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 중에 일부가 이제 들어갔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기술자라서 전기라든가 뭐 설비 다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지 노가다를 하죠. 지금 일반 뭐 잡부는 그쵸? 들통이나 지고 찜통이나 지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도 실제 급여에 맞게 정확하게 다만 그 일이라는 게 못하는 경우도 많죠. 비 오는 날이라든가 뭐 눈 오는 날이라든가 영하 뭐 몇 도 이상 내려가면 또 못하죠. 우리나라 한 150일 정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1년에. 옛날에 그 건설 현상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 근로자의 파산 신청과 관련해서 가끔 환가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